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병원을 한 군데만 다니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군데를 다니는 분들도 많고 약국에서 또 추가로 약을 드시거나 영양제를 또 사서 드시거나 해서 약 개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. 네, 그럴 때 보면 약끼리 서로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도 많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인데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방을 하고자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습관들이 있는데요. 제일 먼저 일단 대략적으로라도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의원이나 다른 병원에 가실 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너무 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뭉쳐서 다니시기 힘드시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작은 수첩을 하나 약수첩으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처방전을 받아오시거나 약봉투에 있는 요 약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같이 붙여놓으면은 요것만 가지고 다니시고 병원에다가 나 이런 약 먹고 있다 하고 딱 보여주시면 원장님이 보시고 요런 약 드시고 계시구나 하고서 파악해서 약을 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받기 전에 미리 한번 중복약이나 이런 걸 한번 걸러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사실 때에도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이 약 수첩을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면은 이런 처방약 중에 뭐 허리가 아파서, 무릎이 아파서, 아니면 머리가 아파서, 혹은 감기약 이런 거에도 다 진통제가 있어요. 근데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먹는 약 때문에 진통제를 받고 있고 근데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하나 사 먹었다. 아니면 그냥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서 그냥 개보린을 하나 사 먹었다. 아니 판피린을 하나 사 먹었다. 그럼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진통제 성분이 막 여러 겹 이렇게 중복돼가지고 겹쳐져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약을 생각보다 더 많이 드시거나 드셔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게 드시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병원과 약국에 동시에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영양제를 드실 때도요, 사실 가지고 있는 약과 서로 같이 먹어도 되는 약 혹은 안 되는 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영양제 상담하실 때도 내가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약을 이렇게 꾸준히 드시다가 혹은 약을 새로 처방받았는데 요즘 이상하게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. 이상하게 화장실 가기가 힘들다든지, 이상하게 식욕이 없어진다든지, 이상하게 머리가 어지럽다든지, 이렇게 새로운 증상이 생기실 때에는 꼭 의사나 약사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내가 계속 어차피 먹는 약인데 이건 약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겠지, 아니면 오늘 내가 좀 무리를 해서겠지,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챙겨서 얘기하시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. 그래서 이런 거를 3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의사 혹은 약사랑 얘기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먼저 다른 병원에서 약국에서 먹는 약,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려드리는 거,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, 두 번째로는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가 많이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걸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, 일단 손발 붓는 거, 특히 발 붓는 거,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은근히 요즘 들어서 깜빡깜빡한다, 내가 자꾸 뭘 잊어버린다, 약속 잊어버린다, 이런 경우도 약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꼭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식욕, 잠이 잘 안 온다, 갑자기 요즘 들어서 잠을 통 못 자겠다, 이런 경우도 꼭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. 식욕이 없고 밥맛이 없다, 소화가 잘 안 된다, 이런 것들도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아니어도 약을 먹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. 알약을 삼키기가 어렵다 라든지, 아니면은 어떤 부분은
씹어먹는 약인데 약이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먹지 못하는 이 이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너무 달아서 그런 거면 약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, 뭐 내가 너무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이면 내가 그거를 뭐 횟수를 조정해주는 약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의사 혹은 약사 아니면 집에 오시는 보호사분들, 생활관리사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